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국책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면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전국책의 이야기 중에 인상 깊은 것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상대방을 설득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춘추 시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춘추 전국시대로 이어지는 전국시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전국시대는 주나라가 멸망한 기원전 403년부터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기원전 221년까지를 대체로 일컫습니다. 춘추 시기에는 동주 시기와 겹치면서 주나라 왕실이 약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존왕이라는 주나라 왕실을 존중한다라는 정신적인 이념은 살아있었지요. 그렇지만 전국 시기에는 주나라도 멸망하고 모든 제후와 대부들이 서로 왕을 칭하면서 봉건제도는 실제적으로 붕괴가 됩니다. 특히 진나라의 대부나라였던 조, 위, 한 세 가문이 정식으로 제후로 공인받으면서 강력한 제후가 왕이 될 수 있는 이전의 봉건제도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죠. 각 나라는 천하통일의 기치를 내걸고 대결하면서 약육강세 시대가 시작됩니다. 춘추시대 초에 140여 개국이던 도시국가는 강한 국가를 기반으로 해서 서로 뭉치고 편입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7개의 국가가 남게 됩니다. 전국 시기에 이렇게 각 지역에서 강한 세력을 형성하면서 패권을 다툰 7개의 국가를 전국 칠웅이라고 합니다. 전국 칠웅은 왼쪽부터 보면 진나라, 아래 남쪽에 초나라, 동쪽에 제나라, 북쪽에 연나라, 그리고 진나라의 세 가문이 각각 국가를 이룬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가 있죠. 이 7개의 국가는 합종연행책을 실시하면서 서로 침탈하고 정벌하면서 패권을 다퉜습니다. 최후에는 진나라를 제외한 6개 국가가 결국 진나라에 굴복하고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인 진이 이루어지죠. 춘추 전국 시기가 진나라로 이어지는 것은 잘 알 겁니다. 또 당시에는 패권을 다투기 위해서 여러 유능한 인재들을 기용하고 그리고 활용하는 것이 유행했었습니다. 인재를 모으는 기풍이 성행해서 식객들을 모으는 전국 사공자라고 하는 유명 인사들이 있었죠. 전국 사공자는 제나라의 맹상군, 위나라의 신릉군, 조나라의 평원군, 초나라의 춘신군 등이 있었군요. 전국 칠흥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왼쪽부터 진, 초, 동쪽에 제, 북쪽에 연나라, 그리고 가운데 있는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입니다. 전국 칠흥이 합종과 연행을 하면서 서로 패권을 다퉜다고 하는데 그럼 합종과 연행은 어떤 생략을 말하는 것일까요? 연행을 먼저 살펴보죠. 연행은 말 그대로 가로로 가로질러서 맺는 횡적인 동맹입니다. 위나라 장의가 강국인 진나라를 섬겨야 한다고 육국을 설득해서 육국이 각각 진나라와 맺은 횡적 동맹을 가리키지요. 합종은 소진이 주장한 계략입니다. 소진은 진나라, 강한 진나라 밑에서 꼬리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닭의 머리가 되자고 설득하면서 진을 제외하고 나머지 육국이 종적으로 연합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합종책이죠. 연행은 진과 각국이 맺은 책략이고 합종은 진을 제외하고 나머지 6국이 서로 맺은 책략이 되겠군요. 그렇지만 진은 장의의 말수 안으로 연행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결국 합종책을 타개한 뒤에 6국을 차례로 멸망시켜서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춘추 시기와 마찬가지로 전국 시기에도 많은 싸움과 다툼이 있었던 만큼 다양한 고사가 나타났죠.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그 중에 잘 알고 있는 계명고도입니다. 이 계명고도는 전국 사공자로 유명했던 제나라 맹상군의 이야기이죠. 이 전국 사공자 중 하나인 제나라 맹상군은 많은 부를 이용해서 식객들을 모았죠. 식객은 그 재능이 다양해서 천하의 호굴부터 좀도둑까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나라 소왕은 맹상군을 재상으로 초빙하려고 했죠. 맹상군은 귀한 호백구, 흰 여우로 만든 털옷을 예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진소왕은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맹상군을 죽이기로 하죠. 맹상군은 진소왕의 애첩을 찾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그녀는 보답으로 호백구를 달라고 하죠. 그런데 이 호백구는 여우의 겨드랑이 털로 만든 거라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맹상군의 식객 중에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이 구도가 궁중에 잠입해서 호백구를 훔쳐옵니다. 그리고 이 호백구를 받은 소왕의 애첩은 왕을 졸라서 맹상군이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맹상군은 즉시 떠나서 진나라의 국경인 한국관에 도달했지요. 그러나 아직 새벽이 되지 않아서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식객 중에 한 명이 다구름 소리를 잘 내는 사람이 있었죠. 다구름 소리를 그 사람이 내주어서 아침이 된 줄 알고 관문을 열어주었고 맹상군 일행은 무사히 진나라를 탈출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야기는 사소한 재능이라도 쓸모가 있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죠. 제나라의 왕족 전국식의 사공자인 맹상군이 어떻게 인재를 기용했는지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낭중지추라는 성어를 살펴봅시다. 낭중지추는 알다시피 주머니 속에 든 송곳이 끝이 뾰족해서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뜻이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반드시 그 재능이 나타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야기는 전국 시기 사공자 중 한 명인 조나라 평원군과 관련됩니다. 평원군은 성품이 어질고 손님들을 좋아해서 그의 집에 식객이 수천 명에 이르렀지요. 당시에 진나라가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있었고 조나라 수도인 한산까지도 포위되었습니다. 조나라는 급하게 되어서 평원군을 초나라에 보내 합종의 연맹을 맺으려고 했죠. 평원군이 함께 초나라로 갈 사람들을 뽑고 있었는데 이때 모수라는 사람이 자신을 데려가려고 자천을 합니다. 평원군은 갸우뚱했는데 모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모수는 이제라도 저를 주머니 속에 넣어주시기를 청합니다. 만약 일찍 저를 주머니 속에 넣어주셨다면 송곳 끝만 보였겠습니까? 송곳의 자루까지 모두 보여드렸을 것입니다. 하고 자신의 재능에 대해 자부심을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수는 평원군과 함께 초나라로 가게 되었죠. 평원군과 유색객들이 초나라 왕을 만나서 설득을 계속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때 모수가 초왕과 평원군이 앉아있는 곳에 뛰어 올라가서 한 손엔 칼자루를 잡고 한 손으로는 채치어로 초나라 왕을 설득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 초나라 왕이 원군을 내주게 됩니다. 평원군은 감사하며 모수를 상객으로 모셨다고 하죠. 이 고사성어는 모수자천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이것이 당시 전국시기 사공자 중 한 명이었던 조나라 평원군의 식객이었던 모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완벽귀조라는 성어를 살펴봅시다. 이 완벽귀조라는 성어는 완벽이라는 말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직역하면
옥이 온전한 채로 조나라에 반환된다는 뜻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전국식의 조나라입니다. 조나라에는 화씨지벽이라고 하는 이름난 옥돌이 있었습니다. 진소양 왕은 그 소문을 듣고 사신을 보내서 성 15개와 맞바꾸자고 제의를 했죠. 조나라는 이 옥벽을 보내지 않으면 전쟁의 빌미를 제공할 것 같고 옥벽을 보내면 뺏길 것 같고 진퇴양난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보내기로 하죠. 인상여가 추천을 받아서 이 임무를 맡습니다. 진나라로 간 인상여는 소양왕에게 옥벽을 바칩니다. 진소양왕은 옥벽을 보고 좋아라 하지만 성 15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짐작했던 인상여가 말합니다. 그 화시지벽에는 흠집이 있는데 제게 주시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왕이 옥벽을 건네주자 인상여는 궁궐 기둥 옆으로 가서 진왕을 노려봅니다. 전하께서 약속하신 15개의 성을 넘겨주실 때까지 이 옥벽은 제가 갖고 있겠습니다. 만약 안 된다고 하시면 이 옥벽은 저희 머리와 함께 기둥에 부딪혀 깨지고 말 것입니다. 겁이 난 소양왕은 인상여를 일단 돌려보내죠. 인상여는 옥벽을 곧 조나라로 보내었습니다. 왕은 화가 나서 인상여를 죽이겠다고 했죠. 그렇지만 인상여는 자신이 죽어도 좋지만 진소양 왕은 신이 없는 군왕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진소왕은 할 수 없이 인상여마저 곱게 돌려보내고 말죠. 이렇게 새치혀로 옥벽과 자신의 목숨까지 지켜낸 인상여의 용기, 당시 유색아들의 새치혀의 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장의 연행이라는 성어를 살펴봅시다. 장의는 잘 알다시피 진나라와 육국이 연합하는 연행책을 쓰도록 설득한 유색아이죠. 장의는 원래 위나라 사람이고 일찍이 합종책을 주장했던 소진과 함께 귀국자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마친 장의는 여기저기 떠돌면서 유세를 했고 진나라 해왕의 신임을 얻어서 진나라 재상이 됩니다. 당시에 진나라를 제외한 6나라는 서로 합종책을 하고 있었죠. 그 중에 가장 강대한 나라는 제나라와 초나라였고 장의는 우선 두 나라의 합종을 파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장의는 초나라에 찾아가서 초나라가 제나라와 외교를 단절하면 진나라가 상땅과 엇땅을 주고 공주들도 보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초회왕은 기뻐하면서 장의를 대상으로 삼고 제나라와의 맹약을 파기하였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장의는 진나라로 돌아와서 말에서 떨어져 발목을 다쳤다는 핑계를 대고 초나라 사신과 만나주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나라는 초나라가 맹약을 파기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진나라와 손을 잡고 맙니다. 초회왕은 화가 대노하여서 10만 대군으로 진나라를 공격하지만 진나라와 제나라 연합군에게 대패하고 맙니다. 이렇게 장의는 한나라, 제나라, 조나라, 연나라까지 연행책을 추진하면서 육국의 합종을 깨고 말았습니다. 유세가의 새치열한 정말 그 힘이 대단하고 어쩌면 믿을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